그러니까 청소년이나 아기 때 이식을 받으신 분들, 그래서 그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이식이 언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역사가 있고, 향후 얼마가 이루어질 수 있고, 수술 방법은 어떤 걸 택한다, 이런 내용을 지금 받으신 강의록에다가 수록을 했고요. 주로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일부 넣습니다. 그래서 혹시 젊은 연령에 이식을 받으셨거나, 혹은 어릴 때 이식 받으신 친구분들이 있거나, 불 켜줘야 됩니다. 불 좀 켜주세요. 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슬라이드 꼭 안 보셔도 되고요. 간이 약부자분한테 언제 간이 지어질까? 별로 관심 있으신 분이 없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너무 어리면 저희가 흔히 작은 불 끄지 마세요. 끄지 마세요. 작은 여기 내용은 질문만 너무 어리면 이식하기가 힘들어서 실패할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자란 다음에 하면 간이 나쁘면 간만 나쁜 게 아니고 애들은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인에서 말하자면 일상생활이 어렵고 식욕부심도 생기고 성기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무기력증에 빠지는 그런 간염 증상이랑 똑같이 애들은 대표적인 게 잘 자라지 못하고 먹지 않는 게 문제라서 한 달 전에 이식을 받는 게 가장 유리해요. 아이가 다시 다른 애들이랑 똑같은 상태로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 한 달 이전에, 그렇지만 3개월 이전에 받으면 수술합병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는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간이 나빠도 이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간 외에 종양이 있거나 애들한테도 종양 때문에 이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간 외에 종양이 있거나 혹은 폐혈증이 있거나 심폐기능이 너무 나쁜 경우에는 간이 나빠도 이식받을 수가 없겠죠. 그 부분에 대한 해결하거나 가장기 이식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이식은 애들은 아이 뇌사자가 생겨야 비슷한 간을 얻을 수가 있겠는데 신장이나 마찬가지로 간 사이즈가 자기 체중이랑 비슷해서 있던 뇌사가 된 아이의 간을 얻는 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성인도 드물기 때문에 생체가 90% 이상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임시하는데 보통은 성인보다는 조금 짧게 걸리죠. 아무래도 술하는 필드가 잘 되잖아요. 이게 한 6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종일 하는 경우도 있고 29에 생긴 합병증은 일반적인 성인합병증이랑 비슷한데 아이들은 한 살, 적절한 시기가 한 살이라고 하면 80년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 면역들이 80년 이상 먹으면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그런 것을 연구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여자 조건식 여기 이식 전 문제로 오신 분은 없을 것 같아서 공여자 얘기를 좀 빼겠습니다. 이식 후에는 대부분 태어나는 데는 성인들이 이식하는데요. 아이들은 특별한 합병증이 생기지 않으면 어른보다 훨씬 회복력이 높아서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 다른 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기가 잘 놀아 상태가 좋아지면 한 번에 좀 큰 애들 소화전분 가면은 손으로 하는 게임이 있을 거 하기 시작하면 애기 상태가 좋아진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외래는 보통 초기에는 어른들이랑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다니고 애들은 학교 다니기 때문에 이제 한 2년 이상 지나가면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애들은 3개월 정도 오면 학교 다니는 나이가 되면 보통 6개월에 방학 때 한 번씩 오니까 학교에 갈 수 있는 거는 이식 끝나고 3개월 정도면 일반적인 일상생활 학교에서 체육만 한다면 학교에 가고 그리고 병원을 꼭 방문하는 때는 당연히 열날 때 그다음에 우리가 이상하게 지쳤을 때 혹은 감기인 줄 알고 여러 차례 약을 먹을 텐데도 잘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여성성 난다든지 설사를 심하게 한다든지 병원이나 소변색깔이 변했을 때는 병원을 꼭 방문하셔야 되고요. 오시기 전에 이식병동이나 소아 외과 운동이나 이식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간단한 자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은 당연히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면역지대는 아직까지는 소아에서도 평생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면역지대가 첫 시간에 드셨겠지만 굉장히 나쁜 점이 많은 약이지만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구분했을 때는 먹는 게
득이 더 많은 거죠. 그 면역제를 가진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먹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사람들한테는 면역제를 먹이지 않죠. 이제 받으신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먹고, 아까 먼저 홍백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자살하려고 약을 끊는다고 그러죠. 자살한다는 건 뭐냐면 약을 먹지 않으면 그 장기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병은 10,000분의 1이나 100,000분의 1 정도에서는 자기 몸에서 장기를 아주 잘 받아들여서 면역제를 끊어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는데, 예전에는 면역제를 안 쓰고 이식하면 13개는 한 반은 쓰고 반은 3년 정도의 확률로 장기가 안착을 해서 그 얘기는 면역제를 안 써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데, 아직은 누가 그렇고 누가 그렇지 않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향후 이제 그런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개발이 되면 어떤 사람은 면역제를 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그 지표가 개발이 안 됐어요. 실제로 저희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쓰는 면역제제 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낮기 때문에요. 저희가 쓰는 정도의 용량은 거의 안 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레포트를 내는 세계적인 병원들에서 이렇게 면역제를 적게 우리는 쓰고 있다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 저희보다 더 많이 먹는데,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적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끊지 말고 계속 드셔야 됩니다. 그런 지표가 개발될 때까지는 장기가 망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감 눈이 생기면 되게 아무 증상이 없는 게 가장 많은 증상이에요. 제가 약을 끊어봤는데 컨디션도 괜찮고 다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한번 끊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어른이건 아이건 간에 틀림없이 지켜야 되는 사항이고요. 아무 증상도 없어요. 간 수치가 나빠져도 아주 심각한 상태, 황달이 다시 생기고 소변이 줄고 예전 같은 증세가 생기려면 한 6개월 이상 지속해야 되는데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병원에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그렇기 때문에 끊어봤는데 괜찮더라. 그리고 이렇게 살짝 모니터하죠. 내가 끊고 한 일주일 됐는데 간 수치가 더 낸다고 내려가서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애들도 마찬가지로 자라면서 면역제가 틀림없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이들한테도 먹이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이미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먹어야 하고 아직은 평생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나면 해열제를 열이 나서 해열제를 먹이는 이유는 애들은 이제 그 온도 조절 중추가 덜 발달했기 때문에 열이 막 올라가서 적기를 하기 때문에 해열제를 먹으셔도 되는데, 해열제를 한번 먹는데 다시 열이 난다. 그러면 상담하시거나 인근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요.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하는 약은 무슨 애들 공부 잘하게 하는 전문가이나 한약, 보약죠. 자연스러운 아무제가 좀 이식도 받고 좀 몸도 시들시들한 것 같아요. 이건 진짜 한의원에서 정말 괜찮고 몸에 아무 부담도 없는 약이라고 있다. 그런 거 먹으시면 안 돼요. 이게 일반인들도 먹어서 탈리나는 경우가 있고 몸에 맞지 않아서 그거를 내가 먹어서 시험해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면역제제랑 상호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검증이 안 돼 있고 몸에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리스트 이런 걸 다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건 이제 어른보다는 아이가 혹은 잘 말씀 안 듣는 어른들도 많이 있죠. 아이 같은 어른들 많이 있기 때문에 약을 먹었는지 부모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학교에 다니면 약 먹는 게 신기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귀찮고 까먹을 때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아이약 개수를 다 세가지고 먹는지 안 먹는지 체크해야 버렸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더 커지면 버리지 합니다. 학교에서 버리고 오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잘 연구하셔서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약은 꼭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자랄 수 있는지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전에 받으면 급성 질환이 아니고 만성 질환인 경우에는 한 달 전에 받으면 대부분 1년 이내에 다른 아이들이랑 똑같은 성장 목표는 빨리빨리 따라가는 거죠. 물론 정상 인구 중에서 좀 작은 아이가 될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발육을 하고요. 청소년이거나 혹은 이제 성인이 돼서 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되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여자분들인 경우에는 정상 발육을 다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기 폐렴인 줄 알았다가 남자
가해자분들인 경우에는 성욕이 증가하거나 성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 패턴이 바뀐다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약을 먹기 전에 반드시 1시간, 2시간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데 학교 다니면 좀 그게 점점 어려워지고 빼먹기가 쉽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야 되고 당연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먹는 것에 제한은 제가 앞에 강변은 못 들었지만 면역세제와 상호작용이 있는 것을 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면 이제 면역세제 자체가 고지혈증이나 지구당이나 신장기능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하고 웰빙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먹는 음식으로 주로 바꾸시면 대부분 좋은데 면역세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또 전해질 수치에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포타슘 농도를 올리는 경우 신장 기능이 나빠지거나 혹은 포타슘 농도를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칼륨 함유량이 많은 음식은 제한을 하는 게 좋은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외래에서 피검사로 스크리닝을 하고 있고 농도가 일정 이상 올라가면 이제 고칼륨 식품을 제한한다는 교육용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체크하시고 문제가 된다면 약을 섭취하거나 혹은 음식에 대해서 조리하는 방법이나 음식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시거나 음식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당뇨 때문에 식이를 제한하거나 당뇨에 좋다고 먹는 많은 잡곡류나 음식들 또는 생야채, 생과일 중에서도 일부 칼륨 함유도가 있기 때문에요. 잘 보완해가면서 드셔야 합니다. 운동은 당연히 해도 되고요. 3개월 이내에는 이제 수술 후 상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6개월 이상 되면 일반적인 운동은 다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앞에 시간에 보여드렸던 히말라야 등반 했던 주된 멤버가 간이식 받으신 환자분 그리고 간 기증을 하셨던 분야자분과 혼장이식 받으신 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운동은 일정한 건강 상태에 이르면 제한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한되는 것은 격투기는 하면 좋지 않겠죠. 29회 집에 애완동물을 굳이 키워야 된다면 애완동물 예방접종을 잘하고 키워주는 게 29,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안 키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물론 가능하면 키우지 않는 게 좋겠지만 굳이 키워야 된다면 애완동물 예방접종을 잘 해서 키워줍니다. 그리고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이제 예방접종을 받죠. 애완동물뿐만 아니고 예방접종을 받을 때 생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적어도 6주 이상 한 달 정도는 떨어져서 지내는 게 좋습니다. 집안에 어린애가 있으면 생백신을 맞는다면 그리고 학교에서 수두나 홍역이 있습니다. 그런 접촉한 일이 있으면 이식외를 가시면 안 되고요. 일반 서울과 외래에 가시면 가까운 큰 병원에서는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놔줍니다. 이제 예방주사는 아니고요. 이미 노출된 상태에서 들어가 있는 바이러스를 잡는 약을 놔줘요. 그래서 그 약을 맞으시고 열이 나는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장이랑 간은 사실 아까 보여줬던 대로 수명이 비슷한데요. 지금 이제 현대까지 간이식이라는 게 1960년도에 처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데이터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에 처음 이식받은 친구가 그때 15살이었어요.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식받은 친구가 친구 지금 아니죠. 아주머니께서 아직 생존해 계시고요. 지금은 아주머니가 되셨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20년 성적이 될 정도로 환자 풀이 많지는 않은데 처음 시작했던 생체 간이식은 우리나라도 소아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소아가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은 소아 이식을 받은 친구들이 어른보다 간 기능이나 생존 아니면 성격이 더 좋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잘 회복을 하는데 그러면 그래도 어른들은 40대, 50대 갔으면 한 30년, 40년 쓰는데 80년 써야 된다. 그러면 중간에 꼭 재이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간이 잘하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간은 일단 이식 받고 나면 2주 이내에 대부분 잘합니다. 잘할 만큼 잘해요. 그래서 부분간을 받았다.
2배 정도 자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사이에 천천히 한 30%더 자라고 그 이후에 더 자라진 않아요. 그러면 간이 작다고 해서 기능을 못하는 건 아니죠. 기증하신 분들도 어른한테 간을 줬다면 70% 이상 떼내고 암간은 30% 가지고 평생 하시는데, 그러니까 간은 일정 부분 이상 있으면 기능하는 데 문제가 없죠. 그 간만 상하지 않게 잘 조정한다면. 그래서 아이들도 간이 계속 어느 정도까지 자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라서 그게 유지가 된다면 그걸로 기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20년 정도 간이식 성적을 한 환자 생존율이 한 95% 정도 됩니다. 성인을 다 포함해서 소아에서는 약간 더 성적이 좋긴 하지만 면역체제를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청소년이 되면 어떤 점을 이제는 무지하게는 약을 안 먹는, 정말 주의해야 되는 약을 안 먹고 수치가 나빠지거나 혹은 이제 여자애들은 몸에 신경 쓰이는 다이어트 하는 약을 먹거나 아니면 요즘에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약이나 이런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먹는 그런 음식이 문제가 되며 또 다니면서 군것질 하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다른 감염이나 이런 그런 문제를 주의해야 되고 틀림없이 약을 안 먹는 시기가 있으니까 잘 감시하셔야 돼요. 청소년기가 되면 갑자기 그 시간 수면이 줄어들어요. 약을 안 먹게 돼요. 그리고 약을 면역치료를 먹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환자에서 면역치료를 먹기 때문에 암이 발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발생할 확률이 일반 고령화, 장암이 생긴다든지 폐암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는 일반인들이랑 비슷한 정도고요. 그래서 흔히 받는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면역치료를 먹기 때문에 흔히 생기는 피부암이나 혹은 면역치료와 파포시 육 아니면 이제 인파구가 증식하는 그런 암은 빈도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그거에 대해서는 웰에서 스크리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잘 가시는 분들 스크리닝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결혼해서 자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인 환자도 마찬가지인데 29 정상적인 발육이 된다면 29에 1년 이후에는 임신하고 아이를 가질 수가 있고요. 안전하게는 2년 이후에는 가능한 때 되고 면역기대 농도가 낮아지는 시기가 되고 거부감의 운영기간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전하게는 2년, 1년 이후에는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수가 있고 남녀의 관계없이 마친다. 그리고 꼭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건강이 허용한다면 자연분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시나요? 두 배가 되면 70% 정도 되죠. 근데 1년 정도 자라면 원래 크기 200%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60, 30, 2배가 되면 60%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한 7, 80% 정도 원래 간 크기로 따진다면 한 80% 정도 크기가 돼요. 원래는 30%가 되는데 쭉 자라서 원래 간 크기만큼은 안 되죠. 그러면 청년인데 그 여자들이 그걸로 이렇게 나중에 결혼도 하고 그럼요. 받은 사람도 하는데 준 사람도 하는데. 그런 주는 사람은 약을 따지고. 아니, 약이랑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간이식을 받는 사람이 아직은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계획 중에 있는데 받는 사람이 그걸 하면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다는 것은 한 5년, 그러니까 1년 생존율은 우리 병원에서 서울대학교에서 1년 생존율은 95%가 넘고요. 그 다음에 5년 95%는 굉장히 좋은 확률이고요.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환자들의 영역, 이식 받기 전 영역은 1년에 50% 정도라고 생각하신다면 5년 생존율은 소아는 보통 85% 정도 되고요. 성인은 75% 정도 됩니다. 암이 있는 경우에는 70% 이상으로 되고요. 암이 없으면 75%에서 80% 정도 됩니다. 10명 수술하면 5년 후에는 8명이 살아납니다.
성인인데 성인이요? 정말이에요? 네. 아, 예. 저기 말타임 신드롬 이거 하고 간 이식에 어떠한 것이 말판이 주로 이제 문제가 뭐지? 혈관이나 아니면은 섬유조직이라고 하나요? 그런 조직에 좀 유연성의 문제가 있는 거, 그래서 심장이나 큰 혈관들의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심장내과나 흉부외과적으로 말판 때문에 심장 기형이 있거나 혈관 기형이 있어서 심장 이식을 받거나 혈관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증상이 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지금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식의 정도는 꼭 금기증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얘기가 지금 시술한 지 거의 9개월 정도 됐는데요. 근데 지금 다른 것들은 수치가 다 정상이 괜찮은데 비계 부위가 자꾸만 수치가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지금 피지를 끊지를 못하고 피지를 다시 분명히 능력을 많이 쓰였어요. 네, 근데 그게 중간에서 한번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비계 부위가 줄어졌는데 그게 다시 잡혀가지고 다시 정상인데 피니를 뿌리고 FA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 우리들가 또 수치가 많이 올랐거든요. 다시 또 약물 조절을 했는데요. 그거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야지 그 수치가 잡히는 건지. 이 부위는 사실 성인에서도 잘 생기는데요. 소화가 좀 더 취약한 분으로 되고요. 그건 뭐 딱 어느 시기가 되면 없어지고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죠. 아까 말했듯이 PD나 FK 같은 게 면역억제제예요. 그래서 면역억제제를 잘 밸런스를 주면서 사용하면서 잘 데리고 가요. 물론 감염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생기는 거를 이제 유도하는 이유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임파구 증식에 의해서 생기는 혈액암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가장 나쁜 게 림프종이죠. 그거 중에 가장 나쁜 형태가 거의 아주 매우 첫 단계가 이 바이러스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자꾸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피리를 쓰던 FK를 쓰던 잘 조정하면서 그게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바이러스가 면역 억제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데 FK에 특히 예민한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PD를 쓰나 FK를 쓰나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니터하면서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PD가 성장하는데 좀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해서 네, 그게 조금 아니 쓰는 용량이 제가 지금 정확한 용량은 알 수 없지만 되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런데? 소아심장 이식 받은 애기들은 평생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조정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장기적으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라는 거. 음식 같은 경우도 PD 약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음식 이제 뭐 거의 대부분 6개월이면 지나면 웬만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음식 먹었어요? 아직 상담을 받아봤을 때는 뭐 유산균 있는 음식이라든지 뭐 요구르트나 요플레 같은 그런 거나 아니면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피지를 먹어야 되는 상태면 물론 당연히 조심해야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100% 공기 음식이라는 건 아니고 그게 나쁜 거거든요. 조심하라는 의미 때문에요. 잘 조정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건 일반적인 PD를 쓰는 동안이라는 문구가 원래 딸린 이유는 29, 6개월 이내 대부분 끊고 그때는 이제 면역억제제 능도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애기는 9개월 넘으면서 PD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면역억제제가 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세게 쓰는 그런 용량이 아니고 다 줄어든 PD 쓰는 동안에는 그 음식이나 이런 거 조심하세요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건 6개월 정도 얘기하는 거고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그 사이에는 좀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장기적으로 가면서 면역제제를 이비바이러스가 면역제제에 예민하기 때문에 둘 다 낮추고 특히 FP를 낮추는 그런 방법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유연하게 하셔도 됩니다.